안녕하세요, 노세롱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케와 함께 제가 먹고 싶은 안주 조합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케는 히로키 준마의 긴조 쿠로 라벨이고요.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사케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의 안주는 농심 누들픽 쇼유 완탕입니다. 그럼 제가 세팅한 조합으로 오늘도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케는 후쿠시마현의 아이즈 방계라는 마을에서 무려 200년 전에 창업한 아주 노포의 양조장 히로키입니다. 그런데 무려 30년 전이죠, 거의. 90년대 말에 이 양조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대요. 9대째가 된 히로키 켄지 씨도 사실 사케를 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히로키 켄지 씨는 대형 양주 회사에 다녔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양조장을 책임지고 있던 도지도 고령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무려 26세의 어머니랑 함께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런 술을 만들면서 점점 폐업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폐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일본의 방송사인 NHK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문의가 왔대요. 켄지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 닫을 거 마지막 기록이라도 남기자라는 의미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방송을 본 도쿄의 유명한 지자케 전문점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팔아줄 테니 진짜 맛있는 술을 만들어 봐라라면서 판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켄지 씨가 작정하고 만든 게 1999년에 나온 히로키 사케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거의 없었던 무여과 생원주 스타일의 사케고요. 이 무여가 생원주 스타일로 일본 사케의 붐을 일으키면서 선구자가 된 셈인 거죠.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게 초창기에는 돈이 없어서 이 라벨을 만들 여유도 없었대요. 그래서 켄지 씨 어머니께서 직접 손글씨로 이 한자들을 써서 라벨을 붙였다고 하거든요. 사실 폐업 직전의 양조장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손글씨로 썼던 그 라벨의 사케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자료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치만 지금은 이 술도 구하기 어려우니 정말 드라마틱한 서사이지 않나요? 처음 이 사케의 이름은 히로키가 아니라 이즈미카와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냥 흐르는 강, 샘물 이런 흔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흔한 이미지라는 조언을 받아서 1999년에 히로키로 개명을 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의 이슬이 샘솟는다? 이런 의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마실 히로키 준마의 긴조 쿠로 라벨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원료는 야마다니 시키랑 고야쿠만 코쿠 쌀을 섞어서 만들었고요. 저장 전에 딱 한 번만 저온으로 살균하는 히일의 방식으로 만든 사케이고요. 신선하게 산뜻함은 남아있으면서도 너무 거칠지만은 않게 다듬어진 사케거든요. 히로키 라인업 중에서도 향이 차분한 스타일이라서 음식이랑 매칭하기도 좋은 식중주로 추천드리는 사케입니다. 자, 그러면 사케 먼저 당연히 맛을 봐야겠죠. 오랜만에 준마의 긴조 먹어보는데요. 바로 향 맡고 맛볼게요. 진짜 최근에 먹은 사케 중에 최근에 마신 사케 중에 향이 어마어마하네요. 맛있어요. 와, 맛이 약간 드라이한 편이긴 한데 그 단맛과 끝에 신맛이 엄청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과실향은 물론이고 이 쌀의 감칠맛과 산미까지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린다. 아주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한 입 머금었을 때 이 화려한 긴조향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요즘 퇴근하고 낀 일을 편의점에서 자주 때우는데 제가 이 누들핏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당면 같은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누들핏 쇼유 완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맛이랑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샀는데 기본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이 맛도 좀 궁금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잘 섞어서 면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뜨겁겠지? 일단 짜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약간 달다고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술 먹고 이제 안주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히로키 준마의 긴조 크로 라벨이 2019년인가? 긴조 부분에서도 1등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믿고 드셔도 될 사케입니다.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술 먹었으니 안주도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완탕 같은 이런 느낌도 있네요. 그냥 밀가루 먹는 느낌? 한 3개 넘게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짜진 않은데 기름기도 있고 마지막에 짠맛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주 개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입에 있는 살짝의 짠맛과 기름기를 아주 깔끔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전 사실 제 속도를 먹으면 진짜 이 한 병 그냥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이 너무 맛있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사케예요. 와. 그런데 쿠로 라벨은 향이 섬세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 강한 MSG 느낌의 좀 매운맛의 컵라면이라면 이 사케가 향이 묻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런 은은한 쇼유 느낌이 아주 적당한 것 같긴 해요. 혹시나 조금 칼칼하거나 센 안주를 선택했다면 안주를 먹고 꼭 술을 먹는 이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맛있는 멋진 술이다 보니까 술 먼저 마시면서 향도 느끼고 음미한 다음에 안주를 먹으면 좋겠죠? 사실 고급 사케랑 이렇게 컵라면이랑 먹는 조합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히로키 켄지 씨도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식중주를 목표로 만든 사람인데 오늘은 이렇게 제 식대로 식중주를 즐겨보네요.
그러면 면이랑 조금만 더 즐겨보겠습니다. 완전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우. 와. 와. 누들빛이랑 먹으니까 사실 부담도 없고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더 먹을까? 저는 오늘 사실 안주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안주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센 안주라면 국수를 먼저 드시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와우. 정리하자면 오늘 히로키 사케는 폐업 직전의 양조장을 어머니의 손글씨 라벨로 시작해서 일본 사케의 붐을 일으킨 주역이고요. 쿠로 라벨은 그 중에서도 향이 차분하고 식품주로 추천드리는 데일리 사케인데요. 오늘 제가 고른 일본 느낌의 이 컵라면과도 저는 조합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다음 영상도 제가 좋아하는 사케들로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